충격 그 자체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U23 대표팀의 올림픽 출전이 물거품 돼버렸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상대로 한국 축구의 승리 역사를 안겼던 신태용 감독은 이번엔 적이 되어 한국 축구의 치욕 역사를 안겼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전후반 90분과 연장전 30분을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2번째 키커까지 가는 혈투 끝에 10대11로 무릎을 꿇었죠.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4위 안에 이름을 올려야 했는데요. 8강에서 멈춰선 황선홍호는 파리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참사를 맞이했죠. 그간 한국은 지난 1984년 LA 올림픽부터 9번의 올림픽에 연달아 진출하며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10회 연속 올림픽 도전은 허무하게 처참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던 A대표팀 형님들에 이어 23세 이하 아우들도 카타르에서 좌절을 맛보게 됐는데요.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했던 한국 축구였으나 한 수 아래의 팀들에게 잇따라 덜미가 잡히면서 아시아의 고양이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무대에 오른 인도네시아는 호주, 요르단을 제압하며 첫 조별리그 통과를 이뤄내더니 한국까지 물리치며 돌풍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무려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에 가까워진 인도네시아인데요. 단순한 운이 아닌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신태용 감독입니다. 전술 싸움에서 두 손 다들며 완벽하게 무너진 한국이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인도네시아전을 앞두고 이번 대회에서 3골을 기록 중인 이영준과 공격의 핵심인 정상빈을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전과 마찬가지로 3백 전술을 내세우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노렸죠. 하지만 익숙지 않은 전술을 들고 나온 탓인지 한국은 어수선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예상과 전혀 달리 흘러갔는데요. 한국이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는 반면 인도네시아가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하는 양상이 이어졌죠. 인도네시아는 전반 내내 강한 압박을 통해 우리 선수들을 양 측면 터치라인 부근으로 밀어내며 줄곧 역습 기회를 노렸죠. 반면 한국은 양쪽 측면만을 활용하는 단조로운 공격으로 일관했는데요. 중원을 점령한 인도네시아는 역습 기회를 잡으면 과감한 속공으로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세에 눌린 한국은 잦은 패스 실수를 범하는 등 고전하며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전반 초반 일찌감치 기선 제압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며 흐름까지 완전 내줬죠. 전반 7분 이강희가 빨래줄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 네트를 흔들었지만 VAR을 거쳐 무효 처리가 된 거였는데요. 아쉽게 선제골을 날린 한국은 되려 전반 15분 기습적으로 한 골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네덜란드 태생의 혼혈 선수인 라파엘 스트라이크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절묘한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제대로 흔들어버렸죠. 조급해진 한국은 줄곧 반격에 나섰으나 쉽사리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추가골까지 허용할 뻔하며 위기를 급급하게 넘길 뿐이었습니다. 전반 32분 황재원의 패스를 가로챈 퍼디난이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전진한 뒤 박스 안에 있던 스트라윅과 2대1 패스를 전개했으며 스트라윅은 감각적인 힐패스로 수비를 뚫어냈고 퍼디난이 지체 없이 슈팅을 뽑아냈죠. 다행히 슈팅이 반대편 골문 바깥으로 빗나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한국이었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골문을 두드렸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죠.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자 엄지성이 해결사로 나섰는데요. 전반 45분 홍시우가 우측면에서 공을 잡은 뒤 반대편으로 길게 크로스를 올렸고 엄지성이 달려들며 머리를 갖다 댔고 공은 수비에 맞고 굴절되며 동점골로 연결돼 승부의 균형이 맞춰지게 됐죠. 득점은 태구의 자책골로 공식 기록됐지만 엄지성이 다 만든 골이었고 분위기는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대1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전반은 추가 시간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죠. 상대의 롱패스가 이강희와 백종범 골키퍼 사이로 떨어졌고 두 선수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를 틈타 스트라윅이 그대로 슈팅하며 멀티골을 뽑아냈습니다. 한국은 아쉬운 수비로 어이없게 두 번째 실점을 허용하며 다시 리드를 내주게 됐죠. 점유율 48대 52, 슈팅수 1대 6, 유효 슈팅수 0대 3.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전반이었는데요. 슈팅수는 치욕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일방적으로 뒤졌죠. 초조해진 황선홍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영준, 정상빈, 강상윤을 한꺼번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기는 계속됐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실수를 활용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지속적으로 골문을 노렸는데요. 후반 10분 안일한 수비로 내준 크로스에 스트라윅이 수비 방해 없이 슈팅 기회를 가져가게 두는 등 최악의 경기력이 이어졌죠. 빗나가서 다행이었지 사실 실점이나 다름없었던 절망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엉망인 경기력에 엎친 데 덮친 격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한 한국입니다.
후반 23분 득점을 위해 투입했던 이영준이 상대와 경합 도중 발목을 밟은 장면이 포착되며 퇴장당하게 되는데요. 1대2로 밀린 상황에서 10명이 뛰어야 하는 고충까지 안게 됐죠. 그때 벼랑 끝에서 한국을 구한 건 정상빈이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기어코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후반 38분 인도네시아의 코너킥 이후 한국의 역습 찬스가 왔고 홍윤상의 패스를 받은 정상빈이 문전에서 간결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귀중한 골을 안겼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한 번 변수가 발생해버렸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7분 상대가 황재원에게 거친 태클을 시도하자 황선홍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퇴장당해버리고 말죠. 한국은 감독도 없이 연장전을 치러야 했는데요. 그리고 연장전에도 승부가 나지 않자 양팀은 승부차기로 마지막 대결을 벌이게 됐죠. 12번째 키커까지 가는 혈투를 벌인 끝에 우승 건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였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U23 대표팀 간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데요. 이전까지 오전 전승을 기록하며 자신만만해하던 한국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2021년 9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이번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선임된 황선홍 감독은 2년 6개월여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올림픽 본선행에 실패하며 지도자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죠. 반대로 신태용 감독은 지도력을 또 한 번 입증받게 됩니다. 현역 시절 영리한 플레이로 그라운드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었던 신태용 감독은 지도자로 데뷔한 뒤 상대 맞춤 전술을 들고 나서며 나날이 발전했는데요. 프로축구 K리그 성남 1화를 시작으로 한국의 20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A대표팀 코치, 감독 등을 두루 거쳤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도력을 입증한 후 2020년 인도네시아 A대표팀은 물론 U23, U20 대표팀의 전권을 부여받으며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계의 역사를 새로 잇으며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미 지난 1월 AFC 아시안컵에선 본선 진출에 이어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는데 U23 대표팀에서 마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의 엄청난 지도력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차기 대통령까지 경기에 주목하고 공개적으로 응원을 날렸는데요. 심지어 기도까지 한다며 맹렬히 응원했죠. 엄청난 지지 속 든든하게 한국전을 준비한 신태용 감독인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역시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신태용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초 오는 6월 계약 만료였으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신태용 감독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2027년까지 계약 연장 소식을 전했죠.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이 떠들썩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선수들 역시 신태용 감독의 계약 연장을 절실히 원했기에 재계약 소식을 듣고 신나 더욱더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고 하죠. 그리고 보란듯이 기적 같은 결과를 선물로 안겨준 신태용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부임 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 진심으로 임했고 A대표팀 세대교체까지 단행하며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과감하게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가 하면 틈날 때마다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혼혈 선수들 경기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대표팀 합류를 설득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스트라윅 역시 신태용 감독이 수혈한 주요 혼혈 자원 중 한 명이죠. 그 외 더 이바르제너, 네이선 조아운, 저스틴 허브너 등 이번 대회에 나선 혼혈 선수 사총사들은 신태용호의 핵심 자원들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빼어난 선구안의 노력까지 더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죠. 클린스만 전 감독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뛰어난 지도력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승자와 오는 29일 오후 11시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영웅 신태용 감독은 68년 만에 인도네시아의 올림픽 본선 진출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축구협회의 황선홍 감독 만들기 프로젝트는 완벽히 실패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경질 수순으로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관련 소식으로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